Hola a todos, soy Pamela de Asian Boss. Probablemente muchos de ustedes ya se enteraron de la victoria de Biden en las elecciones presidenciales de los Estados Unidos de este año, las cuales se caracterizaron por ser bastante polarizadas. Últimamente, todo el mundo se encuentra hablando de las elecciones y de la victoria de Biden, incluso en Corea del Sur, país que se caracteriza por tener una relación bastante estrecha con los Estados Unidos desde la Guerra de Corea. Ahora que los resultados fueron publicados, quisimos conocer la reacción de las personas y cómo creen que esto afectará sus vidas. Por eso, fuimos a las calles de Seúl para conocer la opinión de los coreanos al respecto. Pero antes, no olviden activar las notificaciones para que no se pierdan ninguno de nuestros videos. Y ahora, veamos lo que nos dijeron. 이번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됐다는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처음 기사를 접하고 나서 반응이 어떠셨나요? 일단 합리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다행이죠. 사실 별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뭐 둘 중에 누가 되든 어떻게 되든 세상은 굴러가겠지 이 생각은 했었어요. 우리나라 선거는 아니라 그냥 무덤덤 한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이제 트럼프가 내려가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이 기사가 많이 이슈가 됐었나요? 이게 이제 많이 됐던 게 계속 이제 선거가 사기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특히 좀 이슈가 많이 됐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주요 방송사에서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하기도 했고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남북 관계의 문제들도 이제 엮여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한반도에 대한 뭐 정책이 바뀔 건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내내. 그렇게 크게 화제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원래 기존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가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된 것도 이제 이슈가 된 것도 있고 이제 한국이랑 미국이 어느 정도 서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번에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된 게 저희 한국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어서 화제가 됐다고 생각해요. 네. 화제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조 바이든 씨의 당선과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이 아무래도 저희 동맹국이다 보니까 제일 주요 동맹국이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 중에 하나니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세계 정세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았습니다. 개표 과정을 직접 보셨나요? 아, 뉴스로요? 네네네. 네네. 네. 그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이유가 뭐였나요? 원래 대통령 선거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뽑히면 바로 당선되는 줄 알았는데 바로 뽑히진 않고 어물쩡거리길래 뭔가 해서 확인해봤던 것 같아요. 우선 사실 우편 투표라는 게 이제 아마 코로나라는 이런 시국 때문에 이제 아마 새로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가 계속 사실 처음부터 이거는 무효다. 3일 그러니까 11월 3일까지 온 표만 이제 직접 이제 영향력이 있는 표고 그 뒤에 이제 아무리 3일까지 이제 그런 우편 소인이 찍혔더라도 이제 그 뒤에 온 표는 무효라고 계속 연방 대법원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무효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를 되게 인정을 해주는 편인데 이제 대통령이 계속 법원을 들먹거리면서 이제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좀 어이가 없어서 사실은 좀 계속 지켜보게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가 어떻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너무 그 자기 위주로 대통령이 품위 없이 그냥 말을 함부로 하고 그냥 자기 편과 저쪽 편을 갈라가지고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킨 거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 국가 강대국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고서 정치 개편이 아니라 힘으로 돈으로 하니까 이제 세계 자체가 합이 안 되는 거죠. 전부 나라마다 분열이 되고 그게 좀 불안한 정치를 한 거죠. 연예인 같은 사람이죠. 약간 그 쇼맨십이 있고 네, 너무 정치라는 거를 본인의 쇼로 거의 이용하지 않았나 이런 지점에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긍정적인 업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업적은 그래도
사실 단기적이라도 그래도 지금까지 불만이 많이 쌓여왔을 텐데 뭐 너무 막 그렇게 다른 나라 미국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꽤 많을 텐데 너무 다른 나라만 챙기는데 이렇게 급급해가지고 그동안 다른 대통령들이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역할을 해준 게 있다고 보긴 합니다. 네. 근데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패배한 원인이 사실 좀 편가르기 좀 그런 게 좀 되게 심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정말 기업을 운영하듯이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식의 정책이 사람들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바이든도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그렇게 기대를 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바이든이 돼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정책의 방향 그것 정도만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평소에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오셨나요? 되게 선진국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은 거리에 냄새도 많이 나고 마스크를 잘 안 착용한다든지 뭔가 기본적인 뭔가 갖춤이 되어 있지 않은 그렇지만 경제력은 또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이제 뭐 민주주의 국가나 자본주의 국가들이 바라는 이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많은 범죄나 이제 어두운 이면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제 누구나 미국에서 살고 싶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제 꿈꿔왔듯이 그런 좀 세계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기보다는 제일 뭐 급편인 것 같은데 제일 이제 되고 싶은 나라, 가고 싶은 나라. 경제적으로나 뭐 군사적으로나 전 세계에서 약간 중심에 있는 영향력이 큰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이제 미국에 따라서 전 세계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어떤 관계를 형성해 왔나요? 한국과 미국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이제 한국이 그래도 미국을 바탕으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고 미국은 어느 정도 서양 쪽에 위치하니까 동양 쪽에 어느 정도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약간 한국이나 여러 나라를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당시 대통령도 만남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도 만남을 해서 정했던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이 다 지켜지지 않고 그런 와중에서 남북 간 약속한 거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제 지키지 않도록 방해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요. 어쨌든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제가 알기로는 80%에서 90%가 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했는데도 계속해서 압박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금을 받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 했던 걸로 알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위치 설정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고 조금 일방적이고 명령을 들어야 할 것처럼 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방식으로 트럼프는 계속 하고자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욕을 먹을 그런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나요? 동맹국이죠. 군사적으로는 당연히 명시적으로 동맹국으로 돼 있고 경제적으로도 꽤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냥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한테는 꽤 도움이 많이 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세계 어느 나라나 이제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게 당장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바뀌고 나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히 그 아마 세계 그 WTO 이제 사무총장의 이제 선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실은 유명희 총장의 이제 능력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선거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실제로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럽 연합하고 이제 EU하고 친하기 때문에 유명희 총장을 어떻게 보면 뽑지 않을까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이런 그런 세계의 어떻게 보면 사무총장의 이런 영향력이 바뀔 정도로 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북한과의 관계나 아니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트럼프 대신 바이든이 온다면 분명히 바뀔 게 많거든요. 트럼프가 중국이랑 싸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중국이랑 싸우는 게 좀 덜해진다면 저희 나라에서 반도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좀 더 원활해지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미국 대선의 결과가 본인의 개인적인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 말하지만 주가가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그 전기차 배터리 주식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한테는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 세계에서는 경제적인 것들을 많이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세계 경제 차원에서 조금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 아닐까, 미국이. 이제 바이든이 집권을 하게 되면 트럼프 정부 때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어떤 흑인 분이 트윗을 쓴 걸 보니까 나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봐서 좀 많이 억압받았던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기후 대응을 하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바이든 후보는 기후 대응을 정확히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지점에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쟁과 관련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었다고 저는 기억해요. 김정은 위원장은 깡패라고 표현을 했나? 그리고 어쨌든 저는 선언을 했던 것 자체는 의미 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선언에 대해서도 다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지점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적어도 겉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방향을 어필하는 그 부분에서는 적어도 지금까지 미국의 전형적인 민주당에서 해왔던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지금 작년에 가장 문제가 좀 컸던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잖아요. 근데 바이든이랑 같이 당선된 이번에 그 부통령, 여성 부통령 되신 분이 뭐 아시안이나 아니면 라틴계나 흑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에 대해 좀 집중하는 모습을 가지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바이든 정부에게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나요? 사실 인권 문제가 제일 크고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이랑 조금 더 교류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으면 좋겠다. 라든지 그런 거 있습니다. 트럼프는 정책을 쓸 때 자기가 나서 갖고 이렇게 남북 회담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이든은 직접 나서는 것보다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게 더 합리적이고 남북 관계가 원활해서 한국에도 전쟁 위협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개입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그런 트럼프가 했던 그런 협박이라든지 폭력 이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전쟁은 없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당사자 중에 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데서 평화로 나아가는 데 조금 좀 전면적인 입장을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Queremos agradecerle a todos nuestros entrevistados por sus sinceras opiniones. Gracias por ver este video y como siempre, mantente curioso.